오늘은 양력으로 2026년 4월 1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6년 2월 29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병오년 임진월 경신일이 되겠고 일지는 경신이 되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되겠죠. 일간, 경금 일간이 되겠고요. 경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 볼 때는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금이 되겠습니다. 양금을 우리가 물상에 비유를 할 때 완철금이라고 해서 강철이라든가 또는 어떤 원철 같은 개념이라든가 무쇠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거칠고 투박하고 날카로운 그냥 땅속에서 금방 캐낸 원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공적인 어떤 것도 가미가 되지 않은 순수한 철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철은 그냥은 쓸 수 없습니다. 단련을 하든지 연마를 하든지 해서 용도, 기물을 만들어서 그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기물로 만들어서 용도 있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고, 경금이 정화를 쓸 때는 간목으로서 정화를 보좌해주는 재생관의 구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근데 항상 정화가 일간 경금이 왕할 때 항상 정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때는 부득이 임수로서 그냥 연만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왕금의 기운을 정형하는 개념으로서 쓸 수도 있지만은 어떤 게 더 좋겠습니까? 당연히 임수보다는 정화를 쓰는 것이 경금의 용도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더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뭐 꽝대친 닭도 가끔 필요하죠. 왜냐하면 항상 정화가 옆에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할 때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 간목 또는 임수를 취용하되,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도 항상 신왕할 수는 없죠. 신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항상 인성인 토로서 경금을 생해줄 수도 있겠고, 비경겁제로서 경금을 도와줄 수는 있는데, 경금이라든가 내일 공부하게 될 신금 같은 경우에는 약한 경우에는 인성으로서 토로서 생해주기보다는 같은 비경겁제로서 방조 또는 방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해주는 것을 좀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경금은 화로서 단련해야 되는데 토가 끼게 되면은 화생토 토생금이 돼버리기 때문에 좀 그렇고, 신금 같은 경우에는 임수로서 도세 세진을 해야 되는데 토가 있게 되면 신금을 오금시키고 임수를 탁수로 만들기 때문에 경금, 신금 같은 경우에는 일간의 특성상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인성이 토로서 생해주기보다는 비경겁제로서 방신 도와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금이 태어난 월령 진월이 되겠죠. 진월. 자, 격을 먼저 보게 되면은 양금이 양토를 받기 때문에 이건 편인격이 되는 것이죠. 편인격. 자, 인성이 왕한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월령에 있는 진토만 가지고는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지만, 다시 진술충미토가 많아지거나 무토 같은 것이 천간에 투출하는 경우에는 토다매금, 토다금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토가 많아지게 되면 항상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줘야 되는데, 이거를 제극인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용제파인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인성인 토가 많아서 문제가 될 때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주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이제 격국을 논할 때 진 안에 있는 을목개수 무토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을목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은 이건 정제격으로 볼 수가 있겠고, 개수가 천간에 투출하는 경우에는 상관 격으로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진월은 어떻다? 단지 월령만 놓고 봤을 땐 토가 왕한 계절이지만, 이렇게 지지로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수가 많아지는 것, 지지로 진유합금도 가능하겠죠. 그렇게 되면 금이 많아지게 되고요. 진월이라도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어떻다? 이거는 목이 다시 왕해질 수 있다. 그리고 뭐 진술충미토가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토가 많아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진월은 지지로 어떻게 합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왕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일단 중요한 것, 연지에서 오화를 얻었습니다. 물론 일간 경금이 튼튼할 때는 뭐 오중 있는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병화가 투출되게 되면은 경금 입장에서는 아무리 월령의 토라 하더라도 병화가 나를 공격하는 것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간이 조금
원령의 통근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간이 좀 약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 때쯤 일지를 보니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경신일주. 이거면 이제 일단은 일간 자체가 원령에서 생조를 받고 경신, 일지신금에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이거는 신왕사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보다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여지는데, 임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죠. 이 임수도 경금과 마찬가지로, 물론 경금만큼 왕하진 않지만 신금, 진토에 뿌리를 둔 임수이기 때문에 약하지 않죠. 그래서 요 임수가 병화로 이렇게 극해주죠. 이렇게 제거시켜주죠. 이거를 좀 그냥 좋게 표현하면은 이거는 식신제살이 되는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제살태과가 될 수도 있다. 식신제살은 뭐다? 식신이 왕할 때 이렇게 살이 있을 때 식신으로서 제살에서 중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식신제살이라고 하면은, 제살태과는 식신이 살을 너무 지나치게 두들겨 팬 거죠. 예를 들면은 도둑이 들면 도둑을 잘 안전하게 잡아서 경찰에 인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뉴스 봤더니 어느 격투기, 그 도둑도 지지리도 복도 없는 것이 격투기 챔피언 인 집에 들어가가지고 뒤지게 두들겨 맞고, 그래서 오히려 도둑을 너무 지나치게 패가지고 정당방위를 범위를 넘어서는 정도 두들겨 패서 거의 사망 직전까지 이르렀다면 이게 보다 제살태과가 되는 것이다. 제살태과의 개념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제살태과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것은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오늘 명식 3주까지만 봤을 때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데, 이 병화가 투출된 것, 그다음에 임수가 투출된 것이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는 생시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다라고 하는 점, 이건 이제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금진월생의 편인격 오화의 병화 투출돼서 칠살이다. 이게 오에 뿔을 둔 병화 투출돼서 칠살격은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그냥 단지 을목개수가 투출되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인격이 되는 것이고, 칠살이다를 이렇게 공격하는데 임수가 이렇게 살을 제거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좋은 점은 경금이 이렇게 뿌리를, 그래도 신금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자, 병자시가 되게 되면은 사주는 글자 한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큰 틀에서 어떤 것이 왕하냐를 먼저 봐야 되는데, 진의 신의 자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자진 수국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좌우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좌우충이 된다라고 보시는 분들인데 아니에요. 그냥 신자진 수국이기 때문에 수국이 안 됐더라도 원격돼 있으면 충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신자진 수국이 형성된 상황에서 임수 투출이게 되면 이거 수가 굉장히 세력을 얻은 거죠. 아까 제가 임수가 병화를 제하는 것은 식신제살도 될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제살태가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수가 이렇게 많으면 한기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한기. 그러면 추워진다는 얘기고, 오히려 병화로서 조후해야 될 상황인데, 임수가 이쪽 병화 다 깨버리게 되면 이것이 아까 말했던 뭐가 된다? 제살태과가 될 수 있다. 이건 수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축시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축토, 여기 또 이제 경금에게 뿌리를 둘 수 있죠. 자, 오중에 있는 정화 이렇게 투천간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경금은 이 정화는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로 쓸 수 있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관살 혼잡이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일단은 원국만 놓고 봐서는 관살 혼잡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수가 병화를 했기 때문에 거살하고 유관한 겁니다. 이렇게.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정화하고 임수하고 합을 한다, 이렇게 보는 분들인데, 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거는 만약에 정하고 임수하고 합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합관 유살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근데 저거 합이 안 됩니다. 그냥 임수는 병화를 극해했고요. 극해해서 날려버렸고, 정화가 남아서 경금을 단련하는 곳으로 보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야? 거살 유관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점, 나름대로 틀은 되는데, 만약에 이제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정화가 와서 얘를 묶어 놓는다거나 무토가 와서 얘를 파극한다거나 하면 그때는 관살운잡이 그때는 될 수 있겠다. 세운이나 대운에 따라서. 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안 좋죠. 인신충 되는 것도 좋지 못하고, 무토가 임수로 극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병화가 나를 공격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무토, 무인은 인신중에 무토가 임수 파극하는 것 좋게 볼 수는 없겠다. 김효시 같은 경우는 수토인 기토가 경금을 생하고 있는데 굳이 생할 필요가 없잖아. 이 신금에다 진의 생을 받고 있는데 굳이 기토가 있어서 경금을 생할 필요가 없다. 임수 탁하게 할 뿐이죠. 그죠? 물론 이 상태에서 기토 타김이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지만은 굳이 일간이 왕한데 기토가 조후의 용도로 나온 것도 아니고 경금을 생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점. 경진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잔은 없다 하더라도 임수가 신진진에 다 뿌리를 두고 경금이 다시 수를 생해주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살태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수가 너무 화를 극해버렸다는 뜻으로 보면 되겠고요. 신사시 같은 경우에는 사신 합의된다 하더라도 병화가 여기다 뿌리를 둘 수는 있습니다. 근데 좀 사주가 구조가 좀 그래요. 그죠? 이거를 화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 거야. 수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 거야. 애매하죠. 근데 일단은 임수는 병화를 이렇게 극해버렸고, 사신 합은 일단은 뭐 합수가 됐든 이건 합금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금, 신금 밑에 사신 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금이 너무 왕한데 화가 부족해서 금을 단련하기가 좀 부족하다. 이건 이제 목화운 쪽으로 가서 화가 오히려 살아나야 되는 것이고, 이모시 같은 경우에도 화는 받지만 다시 임수 투출이죠. 이거 상대적으로 봤을 때 병화가 오오의 뿌리를 둔 병화가 왕할까요? 아니면 신진의 뿌리를 둔 임수 두 개가 왕할까요? 이렇게 봤을 때 화가 왕하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겠고, 그 다음에 수가 왕하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원령과 신의 뿌리를 둔 임수가 더 왕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이제 보는 사람 견해에 따라 좀 달라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일간이 신신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죠. 간목이 있어서 이렇게 수생목, 목수행하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화가 살아나서 병화는 약간의 금수가 세력을 얻었으니까 조후하고 오중에 있는 정화로 그냥 경금을 단련하는 쪽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생시. 그래서 뭐 정축 또는 뭐 갑신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나빠 보이진 않고요. 병술시 이거는 뭐 병화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역시나 뭐 술토는 당연히 아까 병화가 여기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화가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이것도 따지고 보면 신진의 뿌리를 둔 임수가 더 세력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 진술충 안 됩니다. 이것도 정해시도 뭐 그냥 그렇다.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정해시도 이거 제살태양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것도 이제 해수를 얻었기 때문에 임수가 여기 아까 정축 같은 경우에는 이 정화로서의 경금을 단련하는 것으로 또 쓰는데, 이건 수가 너무 또 세력을 크게 얻었기 때문에 정화가 이 상태에서 얼마만큼 힘을 쓸 수 있을지는 이것도 이제 뭐는 되지 않는다. 관사론잡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저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